여러분, 드디어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선주가 우연히 손에 넣게 된 중배 대표님의 휴대폰. 여기에 탐정 메시지가 남아있었죠? 그 메시지가 바로 상하의 모든 악행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증거. 그런데 선주가 그걸 확인하려던 찰나 누가 나타납니까? 네, 진상아입니다.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아가면서 아주 뻔뻔하게 묻습니다. 너가 이걸 왜 갖고 있어?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기면서도 뻔뻔한지 아세요? 지금 상황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아, 선주씨가 대표님 짐 챙기면서 실수로 가져갔구나. 이렇게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상하는 시작부터 공격 모드입니다. 본인이 문제를 만든 건데 오히려 선주를 몰아붙이죠. 전형적인 적반하장 플러스 선제 공격 작전입니다. 근데 선주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오히려 반격합니다. 너 대표님이랑 무슨 일 있어? 이 한마디에 상하는 얼굴이 굳어요. 왜냐? 선주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상하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유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상하가 더 웃긴 소리 합니다. 이제 부녀 관계까지 뛰어들고 싶어? 와, 여러분, 이 대사 듣고 순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아빠 병원비로 장난치고 회사 가로채려는 와중에 선주한테 부녀 관계에 질투하는 것처럼 물어보다니. 진짜 페륜즈아일, 어이없음의 교과서입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요, 상하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주가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죠. 왜냐? 중배 대표님은 이미 상하가 회사 가로채려는 통화를 들었고 그걸 휴대폰에 남겼을 가능성이 크고 탐정한테도 뭔가 더 받아놨을 가능성도 있고 그게 선주 손에 들어가면 자기 인생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상하는 겉으론 큰 소리 치면서도 속으론 초비상 상태입니다. 그게 대사 하나하나에 다 묻어나요?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증거를 누가 주느냐 싸움이에요. 이제 말싸움, 감정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문서, 녹취, 데이터 같은 물적 증거 싸움. 그리고 그 1라운드가 바로 휴대폰 쟁탈전인 거죠. 여기서 선주가 이걸 쉽게 뺏기지는 않을 겁니다. 선주는 지금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상하가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고 왜 갑자기 선주를 몰아붙이려 하는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선주는 이 장면에서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왜 그렇게 급해? 휴대폰 안에 뭐라도 있어서 그래? 이렇게 쓱 한번 툭 던져주고요. 상하가 동요하는 걸 딱 포착해서 더 압박하겠죠? 결국 이 장면은 상하가 선주에게 완전히 밀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까요? 첫 번째, 선주는 탐정 메시지를 통해 상하가 중배 대표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에 다가갈 수 있어요. 이게 터지면요, 상하는 회사 상속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선주는 상하가 회사 가로채려 했던 정황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사회에 제기하면 상하는 직무대행은커녕 아예 회사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심순애까지 몰락하게 됩니다. 왜냐? 순애도 상하랑 같이 움직였고 약 바꿔치기, 거짓 반성쇼 등등 공범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휴대폰 하나가 진상아 순애 모녀를 완전히 몰락시킬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정전이었지만 이제는 증거 싸움, 법적 반격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선주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제는 개인 감정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잡는 문제가 됐기 때문이죠. 순애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진실. 드디어 바로 코앞까지 쫓아온 순간입니다. 예고편에서 상하가 무심하게 툭 던지죠. 내 유전자 검사까지 다시 한 거 있지? 이 말 듣는 순간 심순애 표정. 진짜 사람 얼굴이 한순간에 핏기 싹 가시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순애는 평소에도 불안감에 떨긴 했지만 이번엔 진짜 가슴이 철렁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자 검사라는 게 뭡니까? 진중배가 이제 정말 딸이 맞나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걸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확인하려 들었다는 뜻이잖아요. 순애 입장에선요, 상하가 누구 딸인지 진짜 진중배 피가 흐르는 사람인지 애초부터 알고 있었어요. 자신과 거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이걸 숨기기 위해 30년 넘게 거짓말을 이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검사 결과만 나오면 이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순애는 알아요. 진중배라는 사람이 한 번 마음에서 사람을 지워버리면 그 뒤는 없다는 걸요. 그러니까 상하의 말, 내 유전자 검사까지 다시 한 거 있지? 이 한마디가 순애에게는 너 이제 끝났어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 순애가 겉으로는 어떻게든 침착하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패닉 상태라는 거예요. 혹시 결과 나오기 전에 뭔가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상아랑 짜고 막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이미 머릿속을 휙휙 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순애 본인이 더 이상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진중배는 이미 쓰러지기 직전까지 순애와 상아에 대한 모든 실체를 다 들어 마지막으로 스스로 의심까지 확인하려고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한 상황. 게다가 지금 선주가 휴대폰을 갖고 있고 자기에 대해 제이투리를 함정 메시지까지 확인하려던 찰나였죠. 이건 그냥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자, 그럼 이후 예상되는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순애는 아마 상아와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갈 겁니다.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야 해. 만약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이런 식으로 서로를 다급하게 부추기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병원, 탐정, 선주, 심지어 김소우까지 모두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순애와 상아 둘만 거꾸로 도망가려는 상황. 두 번째, 순애는 아마 대표님 약 조작을 더 세게 시도하려 할 수도 있어요. 대표님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뭔가를 덮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오히려 결정적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약물 조작이 들키는 순간 순애는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세 번째, 상아는 아빠 중배가 깨어나기 전에 진건축 대표 대행 직무를 손에 넣으려 할 겁니다. 아빠 쓰러져 있으니까 회사는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논리로 이사회를 설득하려 들겠죠. 근데 이 역시 선주와 소우의 대응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선주는 지금 휴대폰을 통해 함정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정리하면 순애와 상아는 지금 엄청난 불안감에 쫓기고 있고 그 불안이 점점 더 큰 실수를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진중배가 깨어나면서 모든 진실이 폭발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겠죠. 이제 진짜 출생의 비밀이 공식적으로 터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순애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상아는 진중배의 친딸이 아니다. 이 한 줄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드라마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감정 싸움으로 안 갑니다. 이젠 진실을 기반으로 한 정리의 시간이 시작되겠죠. 여러분, 선우건축의 조용하지만 긴장감 도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선주와 소우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과일 한 조각씩 집어먹으면서도 머릿속은 지금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소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상아가 왔다 갔다 했다고요? 대표님, 휴대폰 찾으러? 선주는 한번 끄덕입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죠. 휴대폰이랑 가방 챙기러 부랴부랴 왔었어. 여기서 소우가 눈을 번쩍 뜨고 이어집니다. 그럼 혹시 그 휴대폰에 우리가 보면 안 될 게 들어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요. 겉보기엔 그냥 소소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청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히 짚은 거예요. 왜냐? 상아가 그렇게 급하게 뛰어다닌 이유, 애초에 대표님 가방에 손을 대려고 했던 이유, 이 모든 게 휴대폰 안에 뭔가 치명적인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우가 그걸 정확히 간파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선주의 반응입니다. 선주는 소우 말을 듣고 그냥 웃어넘기지 않아요. 살짝 표정이 굳으면서 생각합니다. 그래, 분명 뭔가 있다. 그냥 통화 내역이나 메신저 정도가 아닐 거야. 여러분, 선주가 감정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지금 상아가 저렇게 집착하는 걸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휴대폰 안에 회사 관련 문제, 상아 출생 문제, 순애 관련 자료까지 다 묶여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찾아내야 진상아, 순애 모녀의 마지막 거짓말까지 완벽히 깨부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이후 선주와 소우의 구체적인 행동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첫 번째, 소우는 디지털에 강하니까 휴대폰 안에 복구할 수 있는 자료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삭제된 메시지, 통화 기록, 녹취 파일 등등. 두 번째, 선주는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상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아가 지금 뭔가를 숨기려 들고 있으니 분명히 추가로 실수하거나 단서를 흘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세 번째, 탐정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선주가 탐정 메시지를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혹시라도 연락이 닿는다면 중배가 무슨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는지까지 파악하려 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주 소우 탐정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진실 폭로 작전이 본격 가동되는 거죠. 여기서 상아와 순애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상아는 지금이라도 휴대폰을 회수하려 할 겁니다.
이미 한번 선주에게 휴대폰 빼앗으려 했던 걸 보면 기회만 된다면 침입이라도 하려고 들 수 있어요. 순애는 더 급해져서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다 덮어야 해. 휴대폰만 어떻게든 없애야 해. 이런 식으로 상아를 압박할 겁니다. 결국 103화 이후엔 진중배가 깨어나기도 전에 휴대폰을 둘러싼 진실 쟁탈전이 한판 벌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제 선주는 완벽하게 상황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진중배 쓰러진 충격, 그걸 넘어서 이제는 증거로 싸우는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휴대폰 안에는 상아의 진건축 가로채기 통화 내용, 상아 출생 비밀 단서, 순애의 과거 행적 기록, 이런 것들이 최소 하나 이상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제부터 휴대폰을 지키는 자가 진짜 진실을 손에 넣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은 선주와 소우가 드디어 정의팀으로 확실히 포지셔닝 되는 시작점입니다. 한편 진상아가 드디어 선언했습니다. 아빠한테 이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와, 이 한마디 듣는 순간 진짜 얘네는 끝까지 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그래도 순애는 가끔은 죄책감 비슷한 걸 느끼는 척이라도 했잖아요. 여보, 미안해요 하면서 울컥하는 연기라도 하고 그래도 아빠는 안 됐다 이런 식의 말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젠 진상아가 먼저 선 긋습니다.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아빠가 불쌍하다고? 그럴 시간에 우리가 살기를 찾아야지. 순애도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망설이는 듯 보이지만 결국 눈물을 질질 짜다가 굳은 표정으로 말하죠. 그래, 이렇게 된 거 어쩌겠니? 우리가 살아야지. 와, 여러분, 이거 그냥 몰락선언입니다. 부녀간의 인연도 끊어버리고 30년 넘게 쌓아온 가족이라는 이름도 스스로 내던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모녀가 이제 선택하는 방식이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못할 짓을 아예 계획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상아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빠 쓰러져 있고 이혼도 못했고 회사 경영권도 아직 정리 안 됐고 법적 절차 들어가려면 시간 걸릴 거야. 그 사이에 우리가 회사 장악하면 이긴다. 그런데 문제는 상아와 순애는 여전히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선주랑 소우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휴대폰에 있는 증거 확보하려 하고 진건축 내부 사람들도 이상함을 눈치채고 게다가 밖에서는 로또 도둑질 사건까지 기사화되면서 이미 남친 상하 콤비는 이미지 박살났죠. 이런 상황인데도 아빠 죄책감 버려, 회사는 우리가 가져야 해, 이러고 있으니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드라마 전체 구도에서 가족의 이름을 이용한 악행, 이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순애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책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했고 감췄고 변명도 했어요. 상아는 딸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정당화하려 했고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를 버리고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만 남긴 상태가 된 거예요. 아빠? 그래, 쓰러졌으면 됐지 뭐. 회사는 우리가 살아야 가져야지. 이 마인드, 이게 바로 친절한 선주씨 이번화에서 보여주는 진상아, 순애 모녀의 최종 악행 마인드입니다. 자, 그럼 이 모녀가 이번 회차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까요? 첫째, 상아는 대표이사 대행 자리 밀어붙일 겁니다. 당장이라도 이사회 소집하려 들 거예요. 아빠가 못 움직이니까 내가 회사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둘째, 순애는 뒤에서 다시 한번 중배를 무력화하려 들 수도 있어요. 약 조작이든 주변 사람 통제든 아니면 휴대폰을 탈취하려고 더 노골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이 선주 소우 팀에게 발각되면서 한 방에 무너질 복선을 깔고 있죠. 특히 이번 악행의 시작이 죄책감 버려라 라는 상아의 한마디였다는 거. 이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왜냐? 한때는 그래도 가족이라서 죄책감이라도 느끼던 사람들이 이젠 아예 죄책감 자체를 버리고 이익만 바라보고 행동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 회원님, 멤버십 가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